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철학의 사유로 끌어온 것은 장 보드리아르지만 시뮬라크르가 가지고 있던 의미들은 이미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뮬라크르란 원본과 사본 혹은 복사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체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삶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응시가 될 수도 있고 삶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이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라크르를 본격적으로 예술에 적용해서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 시뮬라크르에 대해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술에 필요한 철학의 개념으로서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뮬라크르라는 개념도 철학자마다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시뮬라크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응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뮬라크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 혹은 원본에 대한 사본, 복사물, 그림자, 이미지, 모방, 신용, 흉내, 모의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시뮬라크르는 단순히 진짜가 아닌 무엇인 걸까요? 무엇이 시뮬라크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이 시뮬라크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뮬라크르는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 보드리아르가 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뮬라시옹이란 시뮬라크르의 동사적 의미로 시뮬라크르를 하기라는 뜻입니다. 병든 채 하는 사람은 단순히 침대에 누워 타인들에게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믿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병의 시뮬라크르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병의 징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한 것처럼 넓은 의미로 시뮬라크르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은 하나의 질문을 곧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뮬라크르를 적용함으로 곧바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원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의 예에서 원본이란 무엇일까요? 병에 걸린 나일까요? 병일까요? 아니면 병에 걸린일까요? 사실은 이 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시뮬라크르를 보는 관점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에게 이 세계라는 원본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 아니 차라리 이 삶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 이데아의 사본인 거죠. 때문에 그에 따른 시뮬라크르는 사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이죠. 들레즈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플라톤 철학의 전복이라는 의미에서도 시뮬라크르는 사본이 아니며 모든 원본을 전복하면서 모든 사본을 전복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죠. 장 보드리아르는 어떨까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 마치 컴퓨터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눌러 쏘아 올린 미사일이 실제로 무언가를 파괴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 견해들은 이미 이 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원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시뮬라크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시뮬라크르는 원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재, 즉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부재가 다시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즉 무언가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이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미이라의 영생은 일종의 시뮬라크르입니다. 영생은 왜 생겼을까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의 부재죠. 무한의 부재가 영생이라는 시뮬라크를 만들고 이것이 미이라라는 존재를 현실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본입니다. 자본은 이자라는 보이지 않는 신용을 통해서 스스로를 시스템화시켰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자본 역시 시뮬라크의 관점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원본일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난 이후 매트릭스의 삶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를 벗어난 시온에서의 삶은 그것이 여전히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플라톤에 따르면 시온에서의 그 삶도 지금 우리의 삶도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지금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이 원본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져 오는 서양 철학자들이 매달려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일 관념론, 현상학, 실존주의, 구조주의 등 주체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형식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온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대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이 삶이 원본이 아니라는 증거와 대답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방법은 그래서 시뮬라크르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또 다른 사본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보드리아르처럼 현대 소비 사회 전체를 시뮬라크르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술과 삶이 교차하는 모든 지점에서 시뮬라크를 적용시킴으로써 드러나는 즉 원본에 대한 정의를 예술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뮬라크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사본이면서 그 자체로 원본이며 계속 이어지는 계열의 시뮬라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술이 우리의 삶이라는 기초적인 모형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원본이라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재가 존재를 만드는 시뮬라크의 개념에서도 부재는 결국 그것이 부재할 무언가는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것 자체도 없다면 부재할 것도 사본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원본으로 본다면 사실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어쩌면 원본이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수도 있고 예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드리아르가 말한 제1열, 2열, 3열 이후에 우리만의 보다 확장된 N열의 시뮬라크를 상상하고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4열이 될지 혹은 5열이 될지 더 많은 계열들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때문에 예술에 대한 지점들을 시뮬라크의 N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대 예술에서 밝혀내기 힘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의 제4열, 5열, 어쩌면 계속 도달할 수 있는 N열의 시뮬라크를 적용함으로써 예술의 개념에 보다 논리적인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예술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술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결국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는 작업이니까요. 다시 말해 회화, 음악, 무용, 소설, 영화, 연극, 시는 실제의 우리 삶은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형태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실제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삶의 모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이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화가가 캔버스에 그리는 생동감은 사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캔버스 위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본은 삶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하는, 즉 있지만 볼 수 없는 이 부재로서의 생동감이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것, 그리고 이것이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생동감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원본이 혹은 원본에서의 부재가 만드는 시뮬라크르, 그리고 그 시뮬라크르가 다시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구조들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 예를 든 것처럼 미래라는 영생에 대한 염원에도 있고 자본이라는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시뮬라크르란 무엇일까요? 이데올로기는 어떤 시뮬라크르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뮬라크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원본에 대한 새로운 응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한 사본이 원본과 관계 맺는 얼마나 다양한 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시뮬라크를 통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며, 또한 이것이 N열의 시뮬라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태입니다. 결국 예술의 시뮬라크르는, 혹은 시뮬라크를 통해 예술의 지점에서 응시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 시뮬라크를 적용시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다양한 사유들과 현상들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폭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뮬라크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다시 원본과 사본, 복사물 등의 개념들은 지금 예술이 해야 하는 새로운 응시의 지점들을 통해 오로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고민해 봐야 하는 예술에 필요한 철학의 개념입니다.